자,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다녀갔는데요. 네.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만한 건 아니지만 뭔가 숨어 있는 진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못 보고 있다. 네. 이거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부탁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느냐. 두 번째,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느냐. 세 번째, 실제로 그 방문 결과 흔적을 남기고 간 서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종대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기를 한 달 이제 남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른 겁니까? 누가 원했던 겁니까? 이 만남은. 좀 기시다가 원했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죠. 네. 보도가 됐는데 기시다 뭐 때문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를 초청해 달라고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시다는 아베주의자의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차기 총리가 뭐 정책을 대전환을 하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안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기시다가 이번에 한국에 오고 하는 이런 행보는 퇴임 이후까지 바라본 것 같다. 네. 사실 아베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의 원저자 아닙니까? 저작권이 있는 건 아베거든요. 그걸 이어서 성과를 낸 건 기시다예요. 그러면 이게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하나의 생존 전략, 즉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꿈과 열망에서 나온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즉 중국이 지역 패권자로 되는 걸 차단하고 그걸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어떤 지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나온 건데, 이런 국가의 대전략을 총리 퇴임 이후에도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이걸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본인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조금 더 분명한 약속,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 전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자민당이 이제 족벌 정치하는 그 약간 정근대적 정당이지 별로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베는 옛날 퇴임했을 때도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는데, 우리가 80년대 보면은 오자와 간사장이라든가 나카소네 같은 사람들은 그 총리 그 이상의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막후 정치라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의 어떤 그 협조, 나쁘게 말하면 충성심을 계속 이어가고 그걸 퇴임 이후에도 자민당에 관철시켜서 이 어디까지나 한미일 안보 협력 또 미일 안보 동맹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거는 기시다니까. 네. 아베 사상으로 했지만 실제 실행자는 기시다니까.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유지해가지고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이런 어떤 그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 대전략을 내가 담보한다. 이런 어떤 그 정도의 포석과 구상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와 관련된 어떤 11월에 나올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라든가 또 역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이제 불가역적으로 양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확인하고 미진한 것을 더 재촉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자, 기시다 총리가 이제 추후에 일본 내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 전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는 아니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기시다가 간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태효 차장은 왜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한국 국민에 대해 가지고 화해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메시지를 봐도 그 내용이 없거든.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런 그 사과 안 하고도 한국에 가서
저 대통령한테 환대받았다가 지금 승리감에 도취돼 있는데 거꾸로 김태효는 이걸 해석해 버리니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오로지 일본 총리의 면을 세워주기 위한 쪽으로 발언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나오는 거지 뭐 복잡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김태호는 우리가 원해서 기시다가 왔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성과를 내기는 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시다가 원했다. 자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기시다가 일본 내에서 자기 총리가 누가 되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민당에서 계속 힘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계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자기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민당의 내부 정치적 구도에 이용을 당했다. 또는 특정 정치인의 후일에 직접 동조를 해주는 이런 정당 내부의 문제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요. 쉽게 말하면은 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의 정책위 의장이 됐다고 봐요. 네. 그저 일본에서도 확신이 없는 정책을 확확 밀어붙인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기 뭐냐 이게 앞으로 전략적인 초점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기시당 그렇게 윤 대통령을 애지중지하면서 이 뭘 하자고 하는 거냐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하지만은 저는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네. 대한민국은 일본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든 것 같아요. 문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문서까지 만들어 쓸 수도 있다. 다 우회적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도 태평양에서 어떤 항해 자유를 지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거는 윤 대통령이 즐겨 썼던 말이고 정상회담에 다 나오는 말들인데 그건 일본의 기시다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상 이 말 뜻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일본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봐야 된다.